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우스의 극한까지 다루었고요. 관련된 거 몇 개만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그 다음에 집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1장을 다 나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요.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해볼게요.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설명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했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는 건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합성함수 그래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합성함수 그래프는 못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적으로 대입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주의할 건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 극한을 신경 써야 돼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라는 의미가 뭔 말이에요? 얘를 한번 대입한 걸 또 대입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대입한 결과가 y지만 난 그걸 다시 대입할 거기 때문에 그것의 좌우극한을 따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gx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f에다가 ga를 대입한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이 ga를 기준으로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를 다루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ga의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를 다루고 그걸 f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한 결과가 함수값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좌우극한이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우극한을 대입할지 좌극한을 대입할지를 신경 써야 하는 것. 이게 합성함수 극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행이라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61번. 왜냐면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는 교재들에선 다 나오게 돼요. fx를 요상하게 그려줍니다. 마이너스 1, 1, 2 1, 3 점이랑 그 동그라미를 잘 구분해 줘야 돼요. 4 동그라미 이렇게 슝 돼 있죠. y는 fx가 이따위로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끊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을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그런 걸 물어볼 생각이 없으면 이딴 그래프를 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를 줬다는 건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를 다르게 두겠다는 거고 좌우극한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 유리함수에다가 t를 대입하는 거예요. 유리함수에 t를 대입한 건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예요? 저 아직 모릅니다. 우리 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표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의 표준화.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분자에 분모랑 똑같은 애를 만들어주고 1 빼기 t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쓰는 것. 이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자, 이 다음에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극한은 대입이라 했으니까 대입을 이제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에 빼기 무한대분의 3이잖아. 맞지?
무한대분의 C는 뭐라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쌀 3톨이 있는데 그걸 2억 명이 나눠 먹는다고 하면 한 사람당 가져가는 게 얼마냐는 거야. 그게 3나누기 무한대잖아. 그치? 엄청 조금인 거죠. 0에 가까운 수라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이 F1의 우극한입니다. 미안해요. 좌극한이죠. 왜냐면 1 빼기 0이잖아. 그치? 1 빼기 0이라고. 그래서 0 빼기 0은 무시하고 1보다 살짝 작은 수라고 생각해서 1의 좌극한으로 봅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t-2분의 4에 t-2 더하기 9가 돼서 4 플러스 t-2분의 9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f에다가 빼기네. 4 더하기 0이 되는 거죠. 4의 우극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의 좌극한 얼마예요? 아, 근데 너 이거 수학 더 알아? 정범이? 2요. 아니야고. 몰라요. 왜 2야? 근데? 찍었어요. 자, 맞아요. 나이스. 어떻게 찍었지? 좌극한이라는 건 왼쪽에 있는 근처라는 의미고요. 우극한이라는 건 오른쪽 기준이에요. 자, 1의 좌극한은 얘죠. 그래서 얼마? 2고요. 4의 우극한은 얼마예요? 오른쪽에서 오는 거잖아. 오른쪽에서 오는 애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 그래서 y의 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1에 도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랑 3 이렇게 되는 게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이게 62번이 대표 문제인데 사실 이 62번이 저기 뒤에 있는 67번보다 더 오답률이 높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 없는 교과서 없어요. 62번은 없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거의 모든 교과서에 있으니까 다 잘 봐두길 바랄게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래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무한대래.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가 2랍니다. 조금 좀 특이하죠? 얘 무한대에서 뭔가를 뺐는데 2래. 근데 갑자기 나한테 묻는 게 뭐냐면 EFX 빼기 3GX 분의 FX 더하기 GX 뭐 하라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요. 뭐하지? 내가 아는 거는 이런 거 있어요? 무한대랑 이게 뭐야? 뭔지 몰라. 아는 게 아예 없다고. 근데 구하래.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아, 어쩌라는 거지? 고민의 결과가 뭐냐?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2는 얼마야? 0이죠. 네, 그래서 이 둘을 나눕니다. 이거에서 이걸 나눠요. 그러면은 fx분의 fx 빼기 gx인데 그게 얼마죠? 무한대분의 2죠. fx가 무한대고 얘가 2잖아. 무한대분의 2죠. 얼마야? 0입니다. 그치? 근데 이게 보면은 얘랑 얘는 어떻게 돼? f분의 f니까 약분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치, 남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계산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f분의 g죠. 1에서 f분의 g를 뺐는데 0이 됐다는 거야. 그럼 f분의 g가 얼마야? f분의 g가 얼마야? 1에서 얘를 뺐는데 0이 됐대. 얘 얼마야? 그쵸?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분의 g를 등장시킵니다. 즉 이렇게 바꿔줘요. 2 곱하기 f분의 f, x는 뺄게요. 귀찮아서. 빼기 3 곱하기 f분의 g 분의 f분의 f 더하기 f분의 g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g는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 했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그냥 2 빼기 3분의 1 더하기 1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답률 엄청 높은 문제예요. 시험 전날에도 물어볼걸 누군가는?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떠올려야 돼요.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풀이도 존재해요. 또 다른 풀이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사실 이거는 다음 내용을 해야 되는 건데 다음 내용을 하고 설명할게요. 다음 내용 하고 설명하겠네요. 자, 그 다음 68번까지 하고 여러분 문제 좀 풀어볼까요? 68번까지 좀 해봅시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의미한 게 뭐냐면 기억. 일단 정리할 거 있으면 마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할게요. 야, 너 왜 이렇게 졸아?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자, x가 a로 갈 때 fx 존재하고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존재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앞에서 이거 당연하게 쓴다고 했는데 존재하는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존재하죠.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애들끼리 연산을 했습니다. 어떤 연산을 했죠? 뭔가? 야,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얘가 나와? 그쵸? 나누기를 했죠? 그러면 둘이 다 존재하는데 나누기 한 것도 존재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시 얘 존재하죠? 알파. 얘 존재하죠? 베타. 그럼 얘 알파분의 베타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지금 이거에서 이거 나누면 얘 되잖아. 그치? 이거 알파분의 베타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아니라고 했죠. 줄 쳐놓은 겁니다. 뭐냐면 나누기를 할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69번의 디귿의 두 번째 줄 보면 69번의 디귿의 두 번째 줄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 아니면 이라고 있죠. 이 말이 있어야만 얘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존재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하니 근데 이 gx는 이 두 개로 어떻게 만들어? 둘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 만들죠? 그쵸? 나누기죠.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역수하면 f분의 g라서 맞죠? 근데 잠깐만 나누기는 뭐가 중요한다 했어?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네,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틀렸어요. 이유가 중요해요. 이게 gx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이게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귿까지 보면서 넘어갈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애가 뭔가 알파가 있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베타래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냐? 이 둘로 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둘 곱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프 좀 볼게요. 우리가 9페이지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문제 풀어볼 건데 다 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홀수번 쭉 풀어봅시다. 홀수번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번 풀어보면서 질문 받을게요. 정범이 너 수학2 아예 처음이야? 아니요. 약간 모르는데. 약간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자, 간단 버전. 극한은 그래프 기준으로 x가 a를, 여기 x고 여기가 fx잖아요. x가 a로 갈 때 그 fx들이 어떤 한 점으로 모이면 그 상황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l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x는 a에서 fx에 fa에 x는 a에서 fa에 수렴한다 라고 말해요. 수렴, 모인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모이지 않는 모든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모이지 않는 모든 걸 발산이라고 해요. 그 모이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솟구치는 경우. 그래서 끊어진다, 솟구친다. 그런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솟구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아까 은연중에 나왔던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절대값 x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은 무한대 이렇게 씁니다. 양의 무한대라는 표현이고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 실제로 숫자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때 수렴할 때 방향이 얘가 어쨌든 기준이니까 얘를 기준 왼쪽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애를 좌극한이라고 쓰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우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a보다 살짝 크다는 의미고 a보다 살짝 작다는 의미로서 이 둘이 같을 때 우리가 비로소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같지 않다면 발산해요. 아까 말했던 끊어졌다라는 이미지와 맞닿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를 설명하는 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념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A를 대입했더니 알파고 A를 대입했더니 베타야. 그럼 알파, 베타로 나머지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곱하는 거 1번 C를 곱했죠. 숫자를 곱하는 거 그냥 곱하면 돼. 더하기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돼. 빼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돼.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하면 돼. 나누기 베타가 0이라는 아니라는 말만 있으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만 있으면 쓸 수 있어. 근데 쟤네들은 분모가 0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0이 아니란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알았죠? 네. 좀 급하게 설명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히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다 대입을 할 수 있어, 웬만하면. 그러면 대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그래프 우리 그릴 줄 모르잖아. 그치? 근데 그냥 1 대입하면 돼요. 왜냐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어서. 그럼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뭔데? 나 이런 거죠. 여기다 0 대입하면 여기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럼 그런 경우 빼고는 우리가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주는 게 맞아요. 네, 몇 번 질문이에요? 안 돼요. 어차피 너 모르면 다른 애도 모를 거야. 몇 번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3번은 대입해봤어요?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모가 0이 돼? 분자는? 맞아요. 약분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네. 네. 2x-의 그래프 못 그려? 야, 2x-의 그래프 못 그리냐고. 그려봐. 못 그릴 것 같은데? 삼 번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았죠?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안 그리면 틀린 거예요. 네, 알았죠? 동그라미 안 그리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써지는 순간 이미 전제 조건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게 깔립니다. 정의역에 마이너스 1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은 동그라미로 그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비단계라도 해. 네? 비단계라도 하라고. 에이, 놀고 있어 이게. 방금 풀었어요. 풀었다고? 손에 움직인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풀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있으면 합시다. 질문 받으려고 여러분 문제 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11번에 7번에 1번 동그라미 어떻게 그리냐고?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y절편이 2인 애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여기 보면 1의 동그라미가 1보다 작다가 등호가 없죠. 여기가 동그라미고요. 그럼 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동그라미가 없어서, 아니, 등호가 없어서. 그리고 x 플러스 1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y는 x 플러스 1이라 1을 대입하면 2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1번 1의 우극한이래. 1의 우극한이면 어디예요? 1을 기준으로 어디서 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 여기서 오는 애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 아닙니다. 2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도착 지점은 극한값은 y좌표를 말하는 거야. y좌표. x가 도착 지점의 방향을 말하고 그때 y값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 y좌표가 지금 2라고 써 있죠.
그래서 2가 답입니다. 1번은. 네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줘야 돼. 그래프는 이게 맞아. 동그라미는 점이 그 등호를 이야기하는 거야. 등호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x가 1보다 작다, x가 1이다,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가 1이고 2고 3이라고 할게요. 이게 fx야. fx의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나뉘잖아. 그치? 1보다 작으면 1이죠. 1 때는 얼마야? 2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등호가 어디 붙어 있냐를 등호 일대를 따지는 게 점이고, 동그라미는 그 작다를 기준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애들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어디가 끝이야? 1이 끝이야. 근데 끝인데 그 1은 없다고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동그라미로 그리는 거예요. 1까지 그릴 건데 1에는 점을 찍을 수 없어서 동그라미로 대체한 거라고. 근데 왜 등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점으로 채워지겠지.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어가지고 이렇게 x가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x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지.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1이라고. 또 잘 안 되는 거 질문해 봅시다. 네. 여기 이게 분모에 x 플러스 1이 적힌 순간 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그래서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린 건데 약분됐으니까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그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고 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약에 대해서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3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입니다. 자,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눠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0의 우극한이 0보다 살짝 큰 거랬지. 걔 보는 겁니다. 이거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하는 좌극하는 x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x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0을 기준으로 1과 마이너스 1로 그려집니다. 둘 다 동그라미죠. 왜냐하면 0이라는 0콤마라고 하는 점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0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0에는 둘 다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에서는 다 1이어야 되는데 도착 지점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걸 동그라미로 쓴 것뿐이에요. 도착 지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착 지점을 말해주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애초에 자극하고 무극하고 표시 안 한 거 붙이시는 거예요? 뭐가 이거? 아, 그리고 얘는 그래서 좌극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해야지만 는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서.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또 질문.
야 뭐야 어디 갔어? 몰라요. 너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프요? 근데 이것도 그리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x 더하기 인데 왜 그렇게 그려? 이렇게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여기 이거 아래 안 지운 뭐야? 거예요. 오 번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오랜만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x 플러스 5분의 1이라는 거 이거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는 점근선 찍고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x 플러스 5분의 1이에요. 그쵸? 유리함수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주면은 x-p분의 k 더하기 q라는 그래프는 p라는 점근선과 q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였습니다. k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지고 k가 0보다 작으면 반대로 그려지죠. 자,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무한대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0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5분의 1은 0입니다. 이렇게도 말했죠.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더하기 5분의 1이라고. 그럼 뭐예요? 0이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얘는 유리함수죠. 1을 기준으로 점근선이 그려지고 뭐 y에 대한 점근선 없으니까 얘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절대값에서 접어 올린 겁니다. 이게 절대값 x-1분의 1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1이고요. 그럼 1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어떻게 돼요? 양인무한대로 가죠.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거 1 대입하면 뭐죠? 0분의 1이죠. 0분의 1은 뭐라고? 무한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근데 또 분모가 0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말했다시피 정확히 나오니까. 어? 완전 0이 아니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0은 짭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면 극한은 근처를 가는 거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처를 갔을 때 이게 0에 가깝다는 표현이라 이건 짭 0입니다. 짭 0이기 때문에 곱하면 얘가 숫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짭이라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거 얼마일까요? x-1분의 0 얼마일까요? 0입니다. 짭은 찐을 이길 수 없어요. 찐 0을 곱한 순간 무조건 0입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알았죠? 짭은 짭일 뿐이에요. 얘는 더했을 때 0이지만 분모가 실제 이건 짭이고 이건 진짜 0이잖아. 0을 곱한 모든 수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찐과 짭을 좀 주의해야 돼요. 근데 찐이 자주 등장하진 않아서 이렇게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보통 다 짭만 등장해요. 이런 거 다 짭이죠. 네, 맞습니다. 대입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값 7이 답이 돼요. 저건 다 하고 쉬고 있는 건가? 뭐예요? 그래프를 다 그려요? 어? 그래프 다 그려요? 어떤 그래프? 전부 다?
좀 그래프를 그려서라고 했잖아. 너 그냥 적당히 다 대입했어? 이게 맞아요? 다 대입하면 나오는데. 맞긴 해. 그건 모르겠어요. 다 대입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대입보다는 그래프가 좋긴 해요. 아예 처음에. 어? 7번 이거잖아. 몇 번? 이게 3번인가?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서 그 다음에 이제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저기 무한대죠. 이렇게 1 대입하면 0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무한대라고. 뭐 적어두자고 했죠. 그래서 0분의 1은 무한대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 그래프가 9번 뭐? 그래프는 그래도 대입해서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그럼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5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너 빚이 1조 있는데 5원 줬어. 빚 얼마야? 1조 마이너스 그럼 뭐 1조 마이너스 5원이 달라? 아니요. 1조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랑 C를 더한 건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랑 C를 더한 것도 무한대입니다. 뭐 빼기를 해봤자 의미 없어요. 한 사발에 해수욕장에 네가 가져온 모래 뿌린다고 해수욕장이 커지지 않아. 알았죠? 해수욕장이고 네가 모래알 주머니에 가져온 모래알 몇 개입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냥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5는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네, 그 다음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없니? 자, 진도나가겠습니다. 여기 질문 없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를 살짝 했던 건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돼요? 0이 됐죠. 0분의 1은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됐죠. 여기 0 대입하면 얼마야? 0분의 0이라서 맞죠? 뭐예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몇 번이었냐? 3번을 보면 이거 대입하면 0분의 0이죠? 근데 걔는 나왔죠?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대입을 해서 그냥 숫자가 나오면 깔끔하게 걔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상한 애들이 있다 했어요. 그쵸? 그 이상한 애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급하지 않은 특수한 형태가 몇 개 남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첫 번째 0분의 0 꼴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을 했더니 분모도 분자도 0이란 거죠. 3번 같은 존재 아니면 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애들은 실제로 뭐 어디로 튈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헌데 그걸 구하는 방법을 이미 여러분들이 했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약분을 했죠. 0분의 0꼴은 무조건 약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약분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죠. 3번에서 우리가 어떤 짓을 했어요?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대입을 해서 0이 됐다는 건 이미 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해가 존재한다는 거. 대입해서 해가 나왔다. 그 말은 다시 대입해서 0이다 라는 말은 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해를 알려줬다는 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 상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에 대한 조건이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양상은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다 라고 말을 했죠. 그 셋 중에 보통 문제가 풀린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네,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대입을 해서 이미 0이 되었기 때문에 걔는 해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약분하면 돼요. 약분한 뒤에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0분의 0꼴이면 오케이 약분하자. 약분이 아직 안 되네. 왜? 인수분해를 안 했으니까.
인수분해하자. 인수분해 됐어? 약분하자. 다시 대입. 근데 다시 대입해도 문제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됩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0분의 0꼴 중에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서 뭐가 있냐면 무리식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인수분해 돼요? 그쵸? 바로 떠올린 친구도 있죠. 얘는 루트 x 플러스 1입니다. 왜냐면 이게 합차 공식이라서 루트 x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 떠올리는 친구가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중에 보통 다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분명히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0인데 약분이 돼야 되는데 약분이 안 돼. 왜? 근호가 인수분해를 막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유리화를 진행합니다. 유리화는 일반적으로 분모를 이제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 그걸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이지만 이 유리화는 분모든 분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리식 있는 부분을 유리화한다는 개념이고 유리화하기 위해서 뭘 해줘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죠? 합차 공식에 따라 x-1이 되고요. 약분이 되죠. 그 뒤에 다시 대입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시 무리식이 있으면 0분의 0꼴일지라도 인수분해가 안 될 것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유리화를 한 다음 무리식의 0분의 0꼴을 유리화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약분하고 인수분해부터 하는 게 맞겠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결국 대입할 겁니다. 결국엔 대입을 할 건데 그걸 막아 세우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없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0분의 0꼴일 때는 그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가 약분이라는 방법을 택할 거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르륵 뒤로 넘어가서 7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과 자, 얘부터 보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우극한이란 말은 살짝 큰 숫자를 했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0.9야. 맞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0.9 대입하면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이거 절대가 풀려요. 일반적으로 우극한 또는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가 풀립니다. 왜냐면 x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거라서 절대가 풀려요. 0보다 작으니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있으면 존재하면 우리가 절대값 풀립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는 실제로 범위가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풀린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약분하고서는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라 2분의 1이 되죠. 그 값이 얼마? A. x분의 x 더하기 절대값 x. 잠깐만. 0의 우극한이면 대략 얼마예요? 0.01 맞지? 그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네. 그래서 절대값이 풀립니다. 약분하고요. 뭐 대입할 게 없으니까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둘을 더해달라 했으니 이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해요.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실제로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약분이 안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는데 절대값이 좀 거슬려? 그럼 그 절대값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인수분해하고요. 결국에 약분해서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약분해야 된다? 약분이 안 돼? 인수분해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하는데 방해돼? 그럼 그 방해되는 것만 제거시키고 다시 인수분해, 약분, 대입을 반복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래프를 풀기보다 대입을 하는 걸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상상을 안 하면서 대입하면 어느샌가 막히는 순간이 존재해요. 좀 상상은 해줘야 된다. 그래프에 대한, 알았죠? 조금 어려운 주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식이 등장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x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예요. 자, 대입하면 분모도 1 빼기 1이고요. 분자도 1 빼기 1이라서 0분의 0이에요. 근데 둘 다 뭐가 달렸어요? 무리식, 근호가 달렸죠. 그럼 둘 다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둘 다 뭐 해줘야 돼요? 유리화 해줘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x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고요. 분자에 대한 유리화도 진행해야겠죠. 분자에 대한 유리화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루트 1-x제곱 더하기 루트 1-x와 루트 1-x제곱 더하기 루트 1-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됩니다. 바로 쳐줘야겠죠.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랑 x제곱 빼기 x. 얘는 그대로 있죠. 뭐 연산 안 되니까. 루트 1-x제곱 더하기 루트 1-x 분의 얘랑 얘를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얘가 남아있죠.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x. 자, 근데 얘랑 얘가 약분이 돼요? 되죠. 깔끔하게. 왜? 둘이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다는 것을 보고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남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자, 0 대입하면 얼마?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1 여기 앞에 있죠. 그 다음에 1분의 1 2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뿐이랬어요. 방해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선 대입해주면 됩니다.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식을 정리해서 약분만 해주면 돼요. 예, 첫 번째 0분의 0꼴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11페이지에 30번 지금 해보세요. 11페이지에 30번 지금 해보세요. 눈떠 30번 해볼래?
아니야, 놔둬. 왜요? 왜 건드려? 왜요? 왜 건드려? 얘는 애초에 기껏 인수분해 해놨더니 얘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선 이제 약분하면 되지. 약분이 목적이에요, 약분. 야, 가리면 내가 너 걸 어떻게 봐? 그걸 또 왜 전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루트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x 빼기 6이죠. 대입하면 0분의 0이에요. 그쵸? 그래서 뭘 곱해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와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2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죠. 자, 이 합창호식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3이라서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2 대입하고요. 이건 대입할 거 없고요. 여기다 3 대입하면 루트 4 더하기 2. 4. 8. 맞아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가 x 빼기 3이라서 이 x 빼기 3과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저 대입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다시 10페이지 볼게요. 옆에 있는 거 10페이지 보면 뭐예요? 이제 0분의 0꼴 밑에 뭐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라는 게 처음 등장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무한대분의 c는 뭐라고? 0. 무한대분의 0은 얼마라고? 0.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더하기 c는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c분의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 뭐 c가 0보다 크다는 전제를 깔게요. 그러면은 0분의 무한대. 실제로 0은 아니겠죠? 짭 0이겠죠? 짭 0이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대입을 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등장했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원래 아이디어는 무한대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내가 아는 걸로 바꾸자. 즉 0에 가까운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c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어떤 걸 하냐? 실제로 여기서부터 좀 갈리는데 서술형에 쓸 때 이렇게 풀이하는 걸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건 사전에 말해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니네 이거 쓰지 마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푸냐? 간단합니다. 그냥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야?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고요. 2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3이죠. 무한대분의 1과 무한대분의 3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뭐가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 숫자를 살짝만 바꿨어. 얘를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야? 얘도 0이고요. 얘도 무한대분의 2죠? 0이고요. 얘도 무한대분의 3이죠? 0이죠. 얘는 뭐야? 1이 있네. 1분의 0. 얼마예요? 0.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0이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 무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간단해요.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얘처럼 크면 네 0이 됩니다.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0이 돼요.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1번이 아니네요. 2번이죠. 그럼 두 번째,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같다면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극한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랑 차수 어때요? 둘 다 2차로 같죠? 그러니까 개수들만 비율 관계 다루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만약에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분자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네, 뭐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어쨌든 발산한다.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헌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차수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대. 왜 차수 구분이 잘 안 되냐면 얘 때문이에요. 이거 몇 차죠? 1차예요. 이거 몇 차예요? 1차죠. 1차랑 1차 빼면 몇 차야? 네, 모릅니다. 판단이 안 돼요.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 때문에 우리가 또 문제는 그거야. 무리식이 있을 땐 차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차수 구분을 해야지 써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차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다시 유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리식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유리화를 하게 돼요. 유리화를 하면 차수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 뒤에 우리가 다시 뭐 쓸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차수를 비교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방금도 말했네요. 루트 x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죠? 절대값이에요. 알았죠? 다른 데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봐야겠죠. 바로 나옵니다. 80 몇 번 할까? 83번 할까요? 83번 합시다. 83번. 바로 등장하죠. 뭐냐면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알파래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fx 1차다. 맞아요? 그러한 힌트는 얻을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fx 분의 3fx인데 실제로 얘는 뭐라 했어요? 이거 몇 차야? 루트 안에 있는 애? 루트 안에는 몇 차야? 그래서 루트까지 포함하면 몇 차가 돼요? 1차가 됩니다. 그럼 1차에서 1차랑 더한 거지. 그럼 몇 차야? 확실해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절대값이고 이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이 극한에서 간혹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게 애매하게 약간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등장시켜야 됩니다. 등장시켜야 돼요. 그냥 통째로 x분의 fx를 등장시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자 분모를 x로 나눕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분의 fx 분의 x분의 fx 곱하기 3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곱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x분의 fx가 알파랬죠? 그럼 얘는 x분의 알파네? 그래서 뭐예요? 0이고요. 얘는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얼마야? 1 더하기 알파분의 3알파. 여기까지 이해가요? 맞아요? 네, 이렇게 다들 틀립니다. 자, 살짝만 수정할 거예요. 뭘 수정할 거냐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다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2분의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예요? 2죠. 그럼 내가 지금 얘를 뭐로 나눴어요? x로. 그럼 이거는 x분의 루트 x제곱인 거잖아. 어차피 얘는 무시하는 거니까 0 돼서. 그쵸? 이 x제곱, 루트 x제곱을 x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네, x가 나와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 마이너스 1이야. 고마워요. 껄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1이어야 되는데, 맞죠? 아,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가 x분의 아까 루트 x제곱이 얼마나 그랬죠? 절대값 x입니다. 사실 나누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형태는 x분의 절대값 x. 그러니까 우리가 x분의 루트 x제곱을 그린 거지만, 쓴 거지만, 루트 x제곱이 얼마니까? 절대값 x니까 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x는 0보다 작고 절대값 x도 그러면 당연히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얘가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 이거를 풀면 알파가 얼마냐? 4알파 마이너스 4. 알파가 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풀면 4 나와요.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좀 헷갈려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x분의 절대값 x라고 생각해서 풀이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이렇게 푸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t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t는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죠. 그럼 t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니 t가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알파다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f 마이너스 t 분의 f 3f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난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요? 지금 보면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t로 나누어 줘야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t로 나누어 줍니다.
마이너스 t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t분의 루트 f 마이너스 t 아씨 공간이 문자네 더하기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 분의 마이너스 t분의 3f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냥 이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3알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알파 근데 여기는 지금 t 루트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t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t가 들어가면서 1을 만드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곧잘 나오는 주제예요 곧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차수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때때로 fx를 모호하게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등장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그 문제를 그 형태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x로 나눈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 근호 안에 x를 대입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답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형태가. 이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마이너스를 별개로 생각하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해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취급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편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 t가 무한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fx랑 x제곱분의 fx 있잖아요. 네. 0대요. 네, 0. 왜냐면 x분의 fx가 알파죠. 그럼 x제곱분의 fx는 x분의 알파입니다. 근데 x분의 알파는 뭐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c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밖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전에 여러분은 페이크 치려고 마이너스 안 붙인 거였고 그러니까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한 짓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높아지면 풀이가 몇 줄 줄어들어서 이걸로 하는데 원래 이걸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분의 루트 x제곱이 있잖아요. 이게 x분의 절대값 x라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설명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루트 x제곱분의 루트 x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이 x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0보다 크면 x랑 루트 x제곱이 똑같죠.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루트 x제곱은 x랑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면 x랑 루트 x제곱이 같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루트 x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절대값 x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근호 안에 집어넣으려면 x분의 x제곱을 루트 x제곱, 루트 x제곱 이렇게 해야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루트를 이용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0보다 작아서 루트 x제곱이라고 못 쓴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마이너스가 붙여서 들어가요. 어렵죠. 이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번 봐야 돼요. 이런 주제들 어려우니까 여러 번 볼 건데 그 중에 한 번을 그냥 오늘 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적당할까?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 미정계수의 결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딱 2개 유형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여기 말 안 한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발견했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차수 큰 거 따라갑니다. 원래는. 차수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차수 큰 항에 의해 결정.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제곱 빼기 x를 리미트 무한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치? 뭐야? 이게 무한대야. 왜? 얘가 무한대라서 그냥 이거 대입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지만 고작 x 따위로는 x제곱의 진격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x제곱 대장 따라갑니다. 차수가 다르면.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누구겠어요?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차수가 같으면 당연히 계산하면 되잖아. 거기 계산 못 할 수 있어? 얘입니다. 차수가 같죠? 근데 계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못했죠.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 그쵸? 딱 저런 경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차수 큰 항에 의해 결정되는데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리식이고요. 무리식에 의해서 차수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네, 유리화해서 계산합니다. 무리식에 의해 차수 판단이 안 될 땐 유리화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식이 있으면 그냥 유리화해주면 일반적으로 편해요. 일반적으로 편해집니다. 알았죠? 리모컨이 어디 있을까? 자, 84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87번. 근데 가우스. 징그럽다.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대표 문제지만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자, 문제 뭐야? 여기 루트 x제곱이니까 몇 차야? 1차. 더하기 1차인데 그럼 몇 차야? 땡. 아니죠. 자, 왜 그러냐면 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플러스지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얘는 절대값이라서 플러스고요. 그래서 어쨌든 판단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유리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여러분 좀 고생했으니까 그냥 바꿀게요. x를 마이너스 t라고 바꾸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 대신에 싹 다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빼기 t 이렇게. 그럼 유리화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지금까지는 보통 분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유리화를 했는데 분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만들어야 돼요. 어거지로 분모 분자에다가 유리화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에 해당하는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거죠. 이렇게 해냅니다. 너무 급발진했나? no.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제곱으로 합차 공식이 완성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지 않았지? 그럼 분모 몇 차? 1차죠. 이제는 문제가 없지. 왜?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니까. 분자 몇 차예요? 그러면은 차수가 같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자 했어요?
개수 비교만 합시다. 자, 여기 분모의 개수 얼마죠? 1차의 개수? 얘의 개수 얼마야? 얘의 개수 얼마야? 1 더하기 1분의 얘의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왜 저기 바로 그냥 뭐지?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분모 분수 분모 분자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완전 혹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잖아. 맞죠? 아, 이걸로 하고 싶다고? 이걸 이렇게? 얘는 되네. 이건 되네요. 안 되죠. 어? 보통 안 되죠. 보통 이제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라서 절대값이 되는데 절대값을 우리가 극한에서 풀 수 있댔죠? 왜? 범위가 이미 나와 있어서.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1은 범위가 뭐예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x라 마이너스 1. 네.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됐네요. 완전 제곱식이라서 된 거였습니다. 공정이 유리화 한 거예요? 이게 유리한 거죠. 지금 여기 근호가 있어서 계산을 못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의 합차 공식 이거 분해 이걸 곱해준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곱해져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된 거고요. 이건 그대로 온 거죠. 분모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억지로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 문제는 네, 뭐 특수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뭐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추후에 간단하게 하는 요령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마플 할 때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들 말할게요.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었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지 같은 거 뭐가 있냐? 무한대랑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판단이 안 된대.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무한대 곱하기 0? 뭐 어쩌라는 거지?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형태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0이 떴다는 거는 분자에 뭔가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무한대는 그러니까 0이 떴다는 거는 이게 보통 어떤 C로 A로 가서 대입을 했을 때 0이 됐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무한대가 됐다는 거는 대입을 했는데 어떻게 무한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두 가지 형태일 거 아니야. x가 어떤 a로 갔을 때 0과 무한대가 떴대.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랑 0이 떴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0은 실제로 무한대분의 c꼴일 겁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무한대를 대입했으면 무한대에 관련된 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0이었다는 건 사실 무한대분의 c였다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탈바꿈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0인데 얘가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는 건 분자가 그러니까 대입을 했을 때 0이라는 건 그냥 근이 된 거죠. 근데 얘는 그럼 무한대가 어떻게 나와? a를 대입했는데 무한대가 나와? 그게 가능해? 가능하죠. 0분의 1꼴일 때. 결과적으로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무한대 곱하기 0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할 거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0분의 0꼴로 변환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은 기본적으로 연산을 못해요. 못하고 내가 아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사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0분의 0을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련된 주제 딱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대표격인 거 하나만 풀고 가우스는 잠시 놔둘게요. 88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이게 아까 말했던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0분의 1이죠. 그래서 무한대가 된 거야. 0분의 1. 근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4라서 마이너스 2.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더한 거니까 0이죠. 이거를 교재에서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말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사실 0분의 1 곱하기 0이면 뭐라고 인식하는 게 당연히 맞아. 그쵸? 0분의 0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0분의 1 곱하기 0이니까 0분의 0이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형태를 바꿀 겁니다. 이 둘을 뭐 하겠다고? 합쳐야 돼. 합쳐야지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통분을 할 겁니다.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x 플러스 1은 그냥 있고요. 둘 통분하면 2, x 마이너스 1이고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잠깐만, 그럼 결국 0분의 0이니까 얘가 반드시 뭐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인수분해 될 거라는 보장이 있고 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약분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된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 뭐. 0분의 0꼴이라서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었다. 오늘 배운 걸 좀 간추려 이야기하자면 결국 극한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는 게 맞지만 그러기에 함수식이 너무 그지 같은 것들이 많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구하기 위해 그래프를 이용하기보다 대입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대입을 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헌데 안 되는 애들이 몇 개 있다더라. 대표적으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구하기 위해 0분의 0꼴과 관련됐다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면 차수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차수 비교해서 분모가 크면 0, 분자가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둘이 같으면 개수의 비를 비교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된 멘트가 될 거예요. (3분밖에) 안 남아서 A 단계를 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문제 정도만 같이 풀고 마무리합시다. 뭐가 좋아 볼까요? 뭐가 너희가 그지같이 생각할까? 이거 눈으로 하나 풀어볼까요? 36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아까 말했죠? 차수가 제일 큰 놈 따라간다고.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계산하지 못한 이유는 차수가 똑같아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무한대 세제곱이 있잖아. 그치? 세제곱 있으면 얘가 대빵이야. 얘한테만 대입하면 돼요. 얘한테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쵸? 플러스 무한대가 되진 않겠지. 그쵸?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36번 답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귀찮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쓰면 됩니다.
자, 풀고 싶었던 문제는 사실 얘는 아니었고요. 40번 한번 해봅시다. 40번. 40번 한 문제 풀면서 가죠. 벌써 풀었다고? Time over. 자, x가 2로 갈 때 x-2분의 1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되겠어요? 통분. x 플러스 1분의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약분을 하기 위해 인수분해를 분자를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약분하고 대입해주면 3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이렇게 할게요. 1번부터 40번까지 하고요. 안 한 거 채우는 걸로 할게요. A단계. 그리고 몇 번이냐? B단계가 44번부터죠. 44번부터 방금 전에 한 거가 91번까지죠. 네.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